국회에서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 피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이제 남자분이었고요. 부인께서 굉장히 건강하고 또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자녀도 네 분이나 되고 평소에 굉장히 체력도 좋고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서 그 날짜가 이제 상관관계가 있으려면은 좀 코로나 백신 맞고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나야 될 텐데 치매 증상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생활이 이제 무너졌다, 그런 거를 하소연하시는 분이 계셨고, 또 한 케이스는 어머니가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아드님이 이제 20대였죠? 20대인 것 같아요. 아드님이 이제 사망한 거죠. 외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님은 뭐 병원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니까 뭐그 의료에 관련된 일을 하셔서 아마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을 법도 한데, 아드님이 그렇게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그 일정 체크 이런 것도 하고 또 예약도 하고 이런 거를 어머니께서 도맡아 하셨나 봐요. 그런데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고 이제 3차 접종을 앞두고서 그 서울에서 생활하는 아드님이 이제 집으로 본가로 내려오기로 한 날이었는데, 내려온다고 하고 또 몇 시 차를 예약했다고 했는데 집에를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아들이 이제 기거하는 집에 갔는데 이렇게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서 죽은 채로 발견을 하신 거죠.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그 날짜 인과관계를 봤을 때 가족들은 코로나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그 돌아가신 분의 숫자의 한 10배 정도가 후유증을 이제 호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도 코로나 백신을 맞았고요. 맞으라는 그 횟수까지 다 맞았고요. 이제 가족들도 맞았는데 저는 체질 실천가니까 그렇게 그 영상에서 이렇게 인터뷰 하실 때도 그 아버님, 영상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아버님이라든지 또 그 영상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세히 봐요. 저는 물론 이렇게 얼굴 모습만 보고도 바로 뭐 3초면은 체질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말씀하는 뭐 태도라든지 또 이제 외모 모습도 보죠. 제가 이제 연령이 후반대인 경우에, 인생 후반전인 경우에 이렇게 머리를 숙였을 때 이 부분에 이제 탈모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터프마인드 체질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터프마인드 체질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질은 크게 텐더와 터프로 나뉘어요. 근데 텐더 마인드 체질에 이렇게 두 개의 타입이 있고 터프마인드 체질에 두 개의 타입이 있는데, 여기 보시듯이 물, 불, 그다음에 흙, 공기, 이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그 의학에서 나온 거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2000년이 넘은, 한 2500년? 2000년이 넘은 그런 이론이고요. 이거를 사상의학으로 대입하면은 이 소음, 그리고 소양, 태음, 태양이 되는데, 이 터프마인드 체질, 아까 이제 이렇게 머리 숙였을 때 여기 이렇게 탈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다고 했을 때 터프마인드 체질은 소양인과 태음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머리 숙였을 때 탈모가 있는데 텐더마인드 체질인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터프마인드가 훨씬 많아요. 텐더마인드 체질은 여기 보시다시피 공기 타입, 태양인과 이제 물 타입, 소음인을 우리가 텐더마인드 체질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상에 나오신 그 이제 그 특히 어머님께서는,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오셨죠. 이렇게 초록색 옷 입으시고 요쪽 체질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뭐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가족의 어떤 그런 화합 정도나 아니면 가족의 불화 이런 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엔 그런 걸 하도 이제 많이 보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근데 두 가정 다 굉장히 화목한 가정으로 보였어요. 화목한 가정으로 보인다는 거는
부부가 같은 텐더이거나 아니면 같은 터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께서는 제가 터프마인드 체질로 보였어요. 그러면은 부부가 화목할 때의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아버님도 터프, 어머님도 터프라는 거는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두 분 다 터프라고 하면은 거기 그 사망한 아드님도 터프마인드 체질일 확률이 높아요. 저는 코로나 백신 맞을 때 저도 많이 불안했었는데, 이제 1차 때 맞을 때였나? 저는 이제 이런 체질 정보나 이런 거, 저는 체질을 감별받은 지 12년 됐고, 그때부터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For Human Types 연구소, 사체질 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코로나 때 많은 그런 환자들의,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 이슈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분석하시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런 걸 다 분석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료 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 소장님은 의사는 아니지만 그 지인들 중에 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거나 임상을 통해서 어떠한 백신은 텐더에 맞고 어떠한 백신은 터프에 맞는지를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사체질 연구소의 그러니까 등업 회원이라고 하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상위 이제 그 소수의 그 회원들한테는 백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텐더 마인드 체질은 이러이러한 백신이 맞다, 터프 마인드 체질은 이러이러한 백신이 맞다. 그래서 저는 텐더 마인드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텐더 마인드 체질에 맞다고 해당된다고 하는 그 백신을 맞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족한테도 이야기할 때 그런 정보를 줘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종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질타하듯이 이야기한 거는 팔은 안으로 굽어요. 저도 엄마고 저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자 편을 들고 엄마 편을 들기가 더 십상이죠. 근데 왜 엄마들한테 그런 질타를 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어도 이렇게 무슨 지금 기후 위기, 뭐 지구 온난화 등 때문으로 그렇겠지만, 지금 폭염으로 이렇게 이런 걸 대처할 수 없는 돈이 없거나 그 노약자들 중에 특히 돈이 없는 분들은 이 폭염에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그것도 국가적인 재난에 희생당하는 거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속속 나왔고, 그러니 코로나 백신 정책을 쓰지 않을 수도 없고 굉장히 대략 난감한 상황이고, 우리가 처음으로 맞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다들 이제 거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 처음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코로나 백신을 이제 그 다행히 체질 그런 정보를 알아서 더 안심하고 맞았지만, 안심하고 맞았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그냥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식품보다는 약물이라는 게 훨씬 더 성격이 세니까 그 약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부대끼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런 부대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고서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은 그런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마음은 몫이 힘들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우리만 아니고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조심하는 것은 이 한국의 또 특성이고 터프 국가의 특성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텐더마인드와 터프마인드의 인구 비율 차이가 굉장히 커서, 텐더마인드 인구가 한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터프마인드의 인구는 3분의 2인데, 이 터프마인드라는
그 말의 터프라는 뜻은 완고하다, 보수적이다라는 뜻이고, 이 텐더는 반대로 유연하다, 뭐 진보적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수적이고 완고하다는 거는 내 기존의 이론, 기존의 학문, 기존의 진리를 고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독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개발을 이렇게 북돋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태클 걸고 왕따시키고 배제시키고 괴롭혀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같은 어떤 이론이나 진리라고 하더라도 뭐 서양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텐더 인구 비율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고 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론을 더 이렇게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환경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귀한 정보를, 귀한 지식을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이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로 오히려 짓밟히고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탁 이렇게 주장하거나 내놓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소수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아니면 저도 어떤 영상을 찍을 때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뭐 댓글창도 열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시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통계가 나왔지만 코로나가 창궐하던 그 시점에서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한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 뭐 통계 사례도 없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없었고 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입틀막의 시대, 그러니까 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국가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그래도 이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위치는 아버지는 아무래도 그 부양을 하는 입장이니까 실질적인 집안 돌아가는 일을 맡아서 도맡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우리 가정이라는 어떤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는 선장 역할을 하는 거는 엄마가 자주 그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가도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코로나 때. 그러면 누가 지켜야 되겠어요? 엄마가 지켜야 되죠. 그래서 자꾸 엄마에게 엄마들한테 이렇게 깨우치라는 의미에서 엄마들한테 그런 자꾸 쓴소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엄마들한테 제가 좀 더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자녀에 대한 차별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차별을 받아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녀차별이 심했던 때고 그 남녀차별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남자 형제가 있고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남녀차별을 심하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많이 변했고 달라졌는데 그 예전 시대라고 해도 다 남녀차별이 그렇게 공공연했지만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어머님들이 깨우치고 각성하신 그런 어머니가 있는 집안에서는 남녀차별이 좀 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런 2026년 아주 세상이 뒤바뀌어서 AI 시대로 흘러가는 이런 시대에도 남녀차별이 일어나거나 남녀차별 아니어도 어떤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최근에 사건이 있었죠. 부산에서 오빠가 자기 그 여동생을 이제 폭행하고 성폭행, 그러니까 강간한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 이제 그 사건이 얼마가 안 됐는데 그 사건을 처음에
경찰에 누군가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신고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여동생이 했는지 아니면은 뭐 가족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보면 그 오빠는 이제 20살, 20살이 만 나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살이라고 해요. 부모님이 외출한 사이에 2025년에 1월하고 10월에 이제 여동생을 때리고 이제 강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있으려면 이 아들의 인생사가 2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동생은 몇 살 터울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뭐 열 몇 살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여동생은 그 십 몇 년의 그 역사가 흘러올 텐데 그렇게 여동생을 대하게 했다는 거는 그 집의 환경, 뭐 가정 교육, 그다음에 어떤 그 부모님의 그런 태도가 거기에 반영된 거거든요. 자, 제가 가해자에 대해서 항상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할 때 살인, 강도, 강간, 그리고 방화, 그리고 심각한 정도의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다 터프마인드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범인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텐더 터프 이렇게 반대 체질로 만나신 경우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왜 반대일 때 그렇게 자녀가 범인이 될 수밖에 없냐면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반대 체질 부모님의 자녀가 다 범인인 건 아닌데 범인들을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면 부모님이 대부분 반대 체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이제 반대 체질이라고 하면 이 반대 체질 이 텐더와 터프는 성격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이 텐더와 터프는 내장 기능 차이를 가지고 나누거든요. 특히 이제 엄지가 목이라고 그랬고 제 새끼손가락이 수라고 했으면 이 목화 토금 수가 이제 가리키는 게 간, 심, 비, 폐, 신이고 담, 소, 위, 대방이어가지고 이 두 개는 엄지는 간과 담을 말하고요. 여기 이제 검지는 심장과 소장을 말하는데 이 간, 담, 그리고 심장, 소장에서 간과 심장의 그 내장 기능 차이로 텐더와 터프를 나누어요. 그래서 터프 같은 경우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덩이가 부었다 이런 시쳇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상징적으로 통용되는 체질이고 또 심장은 강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체질이에요. 그러면 이 내장 기능 차이는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텐더마인드 체질은 그거랑 반대로 뭐 간이 작다, 간이 콩알만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체질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강심장과 반대니까 뭐 소심하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여리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텐더랑 터프는 성격 차이 그리고 사고방식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성격 차이가 나고 사고방식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목소리도 텐더랑 터프는 달라요. 그러면은 항상 가족들은 부부는 말을 주고받는데 그 목소리의 파장도 달라가지고 이 목소리가 텐더는 터프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기운이 이렇게 상충하기 때문에 텐더와 터프는 부부일 때는 서로 부조화하고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다른 걸로 잘 무마한다고 해도 거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기류가 늘 불안정과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녀가 다 이렇게 흡수하거든요. 그러면 자녀 안에 항상 불안정과 부조화가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 어떤 실마리를 만났을 때 사건으로 터져요. 그러면 그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20살짜리 그 아들도 부모님이 저는 반대 체질이라고 보여요. 부모님이 반대 체질일 때는 어떤 이제 그 가족 간에도 당연히 갑을 관계가 있고 이 경쟁 구도고 또 그다음에 권력의 그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부 중에 누가 더 주도를 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주도를 했다는 만약에 그 부모님이 이 아들은 그러면 제가 터프마인드 체질로 유추하는 거잖아요. 아들과 같은 체질이라고 하면은 그 집 전체는 최고의 권력자가 터프마인드 체질인 거예요.
그러면 텐더마인드 체질은 더 주눅 들고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 내에서도.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아들에게 체질을 물려준 분이 엄마일지 이제 아버지일지는 이제 그거는 뭐 어떤 그 단서가 있어야지 이제 알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성폭행을 당한 여동생은 이 텐더와 터프는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쌍방 관계가 되거든요. 뭐 이혼이 됐든 어떤 결별 사건이 있든 무슨 교제 폭력이 있든 소송 사건이 됐든 폭행 사건이 됐든 폭력 사태가 됐든 한쪽이 만약에 터프면 한쪽은 텐더예요. 그러면 강간을 한 오빠는 터프마인드 체질이라 그러면 강간을 당한 여동생은 텐더마인드 체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불행한 사건이지만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가정 내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텐더는 안 그래도 마음도 여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감수성도 풍부하고 해서 그런 상처를 입으면 이게 아마 죽을 때까지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터프라는 이름 자체에서 봤을 때 터프는 굉장히 강인하고, 그리고 되게 생존력도 굉장히 강하고, 예를 들어서 뭐 터프랑 텐더가 연애하다가 헤어졌다 그러면 터프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바로 또 다른 사람 금방 잘 사귀거든요. 그러니까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 터프에 비해서는 텐더가 훨씬 더 그 상처가 오래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완전히 남도 아니고 가족 내에서 그런 친족 간의 성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그냥 삶이 무너졌다, 삶이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기사에서 보니까 그 딸의 그런 이야기,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다, 오빠가 나를 막 때리더니 나를 강간했다라고 하는 말을 부모가 믿지 않았대요. 그 시간 동안 그 딸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래서 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오빠라는 사람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발뺌을 한 건데, 어떤 이제 그 증거를 제시했을 때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아들과 딸이 이제 그러면 쌍방인 건데 어느 편에 섰을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이 딸이, 이 여동생이 가족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런 그 생명을 보존하고 나의 생계를 이어가려면 이 가정에 기대야 되고 부모한테 기대야 될 나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바라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폭행을 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라고, 우리 그 처벌 불원서라고 하죠.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런 신청서를 적어서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딸이 진짜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걸 썼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부모의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딸은 무슨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서 나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은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유전되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 쪽 한쪽으로부터 물려받았을 텐데, 그 딸은 그러면 지금 오빠한테는 성폭행 당해, 아버지와 엄마한테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엄마라는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공정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에는 그 판사 이름이 기억 안 나지만 판사가 이제 5년을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성폭행을 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어요. 게다가 친족 간의 성폭행이에요. 그러면은 그 형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판사는 왜 그렇게밖에 구형을 안 했을까요? 이제 뭐 외국이랑 다 비교를 하면은 좋겠지만 더 형벌이 훨씬 셀 것 같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당한 사람, 그러니까 희생당한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의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은 뭐 그걸로 풀어지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친족 간의 성폭력 말고 다른 성폭력에서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그 사람을 왜 그 어떤 나라에서는 왜 지금도 이렇게 때리는 벌을 내리는 국가가 있잖아요. 태형이라고 그러죠.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성기, 남자의 성기를 거세해 버리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다시 필요할 때는 그거를 이제 보건 수술을 하든지 해서 그걸로 인한 범죄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혈기왕성한데 나이도 어린데 뭐 이렇게 두둔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나이도 어리고 혈기왕성할 때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 혹은 그걸로 성폭력을 당해서 평생의 삶이 다 와르르 무너진 사람들의 피해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는 복구가 안 되고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판사는 왜 그런 형을 그렇게밖에 안 내릴까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뭐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 일을 그만두고 뭐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래의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원래의 일보다는 훨씬 페이도 낮고 더 이렇게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변호사 내가 언젠가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가 와서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그러면 판사는 결국은 그 변호사랑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식구, 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가 정말 아주 굳은 결심을 하지 않는 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만약에 자식이 죽었다고 해봐요. 그 인터뷰에 그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신 그 아드님의 어머님처럼요. 그러면 이 국가의 어떤 그 사법 권력이 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거잖아요. 이 아이는 이제 삶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우리 아이를 피해자를 만든 그 범인한테는 5년밖에 구형을 안 한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5년밖에 벌을 안 내린 거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내 아이를 지켜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내 아이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줘야 되겠어요? 엄마가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국가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이 벌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그럴수록 더 어머니는 더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차별이라는 그 요소는 차별해요. 부모님이.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저도 이제 엄마고 저도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뒤돌아보면 차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아이가 둘이라 그러면은 우리 A라는 자녀는 이렇게 느꼈는데 B라는 자녀는 그렇게 안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미화시키고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아유 나는 니네 똑같이 차별 안 하고 똑같이 키웠어 라고 하는데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남녀 차별을 받아봤고 아들 딸 차별을 받아봤고 그런 게 가슴에 한으로 맺혔기 때문에 저는 자녀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굉장히 이를 악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차별인 것 같아요. 왜 차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두 분 다 텐더거나
부모님이 두 분 다 터프인 경우에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두 분 다 부모님이 두 분 다 텐더고 부모님이 두 분 다 터프인 가정은 한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한국은 터프 인구가 약 70%, 3분의 2이기 때문에 짝을 짓는다고 해도 터프는 터프끼리 만날 확률이 적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저도 이제 유명한 한의원, 뭐 사상체질 한의원, 팔체질 한의원 각각 3군데씩에서 6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체질 판단을 다 다르게 해서 체질 한의원은 발걸음을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체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틀리게 판정받으셨을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체질을 뽑아서 이렇게 봤을 때 텐더로만 이루어진 부부, 터프로만 이루어진 부부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텐더와 터프가 이렇게 반대로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했을 때 자녀를 낳으면 나의 체질을 닮은 자녀한테 더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더더욱 왜 더 끌리는지 아세요? 부부가 반대 체질이면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요.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더 자식한테 집착하고 자식한테 더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정을 쏟을 때 나와 성격이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하고 나와 더 외모도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한 자식한테 더 안 끌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른 데서의 그런 차별도 물론 굉장히 해악을 끼치지만 가정에서의 차별은 형제간의 그 형제간의 싸움, 형제간의 소송, 형제간의 그 살인 사건이 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뭐 역사인지 그냥 경전에만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이 차별을 했기 때문에 카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을 거고, 그렇게 살인을 할 수 있는,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건 터프마인드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또 죽임을 당한 경우에는 그러면 체질 충돌 법칙이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할 때는 그 죽인 형은 터프마인드 체질이면 죽임을 당한 동생은 텐더마인드 체질일 거고, 그렇다는 거는 그 부모가 반대 체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모의 차별로 인한 어떤 결과는 자녀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차라리 부모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자녀한테 더 내 애정을 쏟아. 그리고 집착을 해. 그럴 때 애정을 쏟고 집착을 하는 거는 내가 외롭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그 외로움을 자녀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뭐 달랑 1명이면 모르겠어요. 달랑 1명이라고 해도 부모의 집착은 자녀를 망치기가 쉬우니까 차라리 다른 것에 집착하시고 다른 것에서 외로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녀한테 그런 부모가 가면 안 되는 감정들이 갔을 때 자녀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항상 뭐 대안을 말씀드리지 않고 끝나는 거는 좀 찝찝하니까. 자, 코로나로 인해서 내 부인이 치매가 됐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니까요.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 아들이, 내 금쪽 같은 외아들이 코로나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코로나 백신으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삶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자, 이제 내 아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치매가 되었어라고 하시는 분은, 치매는 일단 여긴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병증,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도 이 체질 감별 요소가 돼요. 왜냐면은 어떤 체질에 더 많이 오는 질병이 있거든요. 근데 치매라는 거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여기 보시면 위에는 이제 양인이잖아요. 윗줄에는. 그리고 밑에는 음인인데, 양인은 이제 상체가 더 발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음인은 하체가 더 발달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체에 속하는 게 바로 이 머리고, 머리 안에는 우리 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뇌가 굉장히 좋다, 두뇌가 뛰어나다고 할 때 그 뇌 있잖아요. 그래서 상체가 발달한 경우에는 더 똑똑하고, 뇌가 발달한 경우에는 양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양인 중에서도 똑똑한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건망증이 심하거나 치매가 많이 오는 체질은 바로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파이어 타입, 그러니까 소양인이라고 저희 그 다체질 연구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특히 심한 치매 있잖아요. 그런 치매는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소양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진짜로 그 코로나 백신을 맞고서 치매가 갑자기 생겼느냐, 아니면은 이 치매가 오는 것도 체질 질환이기 때문에, 체질 질환인 거는 무슨 혈액형처럼, 혈액형을 우리가 만약에 무슨 A형인데 B형을 수혈하면 바로 잘못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조금씩 계속 그 수혈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E형 수혈, 그러니까 A형한테 B형을 조금씩 수혈한다고 해보세요. 언젠가 그러면은 팍 터질 거 아니에요. 임계점에 달하면. 그런 것처럼 식품을 골고루 먹으라는 거는 이 혈액형을 다 골고루 섞어서 수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는다는 거는 뭐 체질을 모를 때는 그냥 뭐 골고루 먹을 수밖에 없겠으나, 그것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께서 만약에 반대 체질 식품을 계속 조금씩 계속 드셨어. 하루 3끼니까 뭐 계속 끼니를 한번 더 해봅시다. 10년이면 몇 끼죠? 뭐 20년이면 몇 끼예요? 그 끼니를 계속 한번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럼 그 끼니만큼 계속 내가 반대 체질의 식품을 계속 먹었어.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질병이라는 게 쌓이다가 임계점에 달하면은 탁 눈에 보이는 수치가 나타나는 그 병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아까 A형한테 B형을 조금씩 수혈해서 언젠가 이제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일단 이제 치매에 걸렸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도 삶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우리는 계속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뭐가 됐든 어떤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분을 이제 케어하실 때 부인분한테 맞는 체질 식품, 그러니까 터프마인드 체질이면 터프에 맞는 식품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이제 질병에 걸린 후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사후 약방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체질의학은 예방의학이라서 병이 나기 전에 미리 고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질병이 걸린 이후여도 음식은 우리가 계속 먹기 때문에 자신 체질에 맞는 것을 먹어야 해요. 우리가 질병이 났다고 해서 A형한테 B형을 수혈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한테 맞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식품도 터프한테는 터프 식품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인이 아무리 그 치매여도 살아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제 두 번째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그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머리 숙이셨을 때 이렇게 그 여기 이제 머리카락이 없어서 저는 터프마인드 체질로 추정을 했고, 또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터프로 추정을 했는데,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이제 그 기저질환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혈압이랑 당뇨. 혈압이랑 당뇨도 많이 오는 체질은 이 터프마인드 체질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당뇨도 아까 그 치매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 터프마인드 체질에 요 체질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하루를 견디기가 힘들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약을 12가지를 먹어야 잠이 오고, 그리고 그런 계속 정신 상태가 불안하고 늘 그래서 그렇겠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많이 다치신 적도 있나 봐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살아 계셔야죠. 일단은 살아 있어야 뭐 진실을 밝히든
진실을 밝혀야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내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막 우시면서 하소연했던 게 그 이제 그 국과수에 왜 이렇게 뭐 부검하고 이러잖아요. 어떤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근데 저도 이제 다른 그런 그 상갓집 장례식을 갔을 때 어떤 만약에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거기 이제 그 사망 진단서에 그 원인 불명,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적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거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되게 비통해 하거든요. 뭐 차라리 뭐 심정지면 심정지 뭐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병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뭐 폐렴이면 폐렴 뭐 이런 게 아니라 원인 불명이라고 만약에 적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가족들은 미쳐요. 그러니까 이미 뭐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해라,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라 사망 원인만이라도 그 원인 불명, 원인을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 대신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 사망 원인이라도 적어달라는 거예요. 아, 너무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한 명이 코로나 백신 뭐 후유증인지 뭐 다른 어떤 건지 밝혀져야 되겠지만 한 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가족들은 그거 하나로도 그 사망 원인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나는 죽지도 못한다라고 정말 그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계속 찾아야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내 아들의 만약에 억울함이 있다, 원한이 있다, 원통함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또 풀어줄 수 있는 길이고요. 그러려면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삶은 지속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남편분의 그 아내분, 치매 걸리신 분이 계속 삶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 어머님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님도 이제 제가 이제 터프마인드 체질로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터프마인드 체질에 관련된 터프마인드 체질 식품을 드셔야 해요. 식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품의 절반은 터프고 절반은 텐더라서 가려 먹으면 먹을 게 없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식품이 있어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식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터프고 절반이 텐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드시면 훨씬 이제 지금 그런 앓고 계신 그런 정신적인 힘든 거, 뭐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그리고 뭐 당뇨나 혈압은 이미 발병한 기저질환이지만 그거를 조절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이 음식이 우리의 신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기본적으로는 가려 드시면 훨씬 효과가 좋고 지금 일반적이고 건강하신 분이고 젊으신 분이라면은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지금 취약한 상황에 계시잖아요. 그럴수록 그리고 기저질환도 있으시니까 더더욱이나 이렇게 체질을 좀 가려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성폭행을 당한 그 여학생, 그 오빠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한 그 여학생에 대한 또 대안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그 부모님이 변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그러니까 그 변한다는 거는 뭐 개과천선 그런 거예요. 뭐 사람 고쳐 쓰는 거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의미의 그런 말을 사람이 변해요? 변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개과천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퍼센트가 뭐 우리 옛날에 무슨 수능 1등급이 무슨 뭐 4%, 2등급이 11% 이랬잖아요. 그런 숫자만큼 밖에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밖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관천선이 잘 안 돼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모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이 20살이라고 하니까 부모님의 연령대가 대충 유추가 되잖아요. 그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그 살아오셨던 그 태도, 그런 몸에 밴 어떤 습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은
그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사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어린 소년은 국가의 사법 권력한테도 배신당했어. 부모님한테서도 배신당했어. 친오빠라는 인간은 자기를 때리고 강간해. 이 여동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린 시절에 그런 이제 크나큰 트라우마를 겪으면은 인생 전체가 꼬여갈 확률이 높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2배로 이렇게 정말 발을 동동이면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는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애어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어렸을 때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 어쩔 수 없이 빨리 철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철이 좀 차라리 빨리 들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차라리 빨리 뜨이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그 노무사님이 하시는 그런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서 들은 정보인데요. 정말 용한 그런 무당들 있잖아요. 용한 그런 점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말을 되게 잘하죠. 그리고 외모도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서 미남 미녀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왠지 연예인이 무슨 하는 것처럼 쇼잉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점사를 풀어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정말 귀신이 들려 있고 신이 들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신이 들려도 굉장히 힘이 미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그렇게 강력하게 신이 들리는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심해서 뭐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든지 몸을 쓸 수가 없다든지 굉장히 심한 장애가 있거나 어렸을 때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원한이나 한은 평생 씻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한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신이 들러붙고 귀신이 들러붙고 이러기가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힘든 일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귀신 들리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 더 주어져요. 그러니까 더 눈이 트인다 그러나, 그래서 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촉이 발달하고 그래서 더 위험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벌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 기대,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부모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너무 갖지 마시고 자신의 힘을 계속 키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어떤 트라우마, 오빠한테 성폭력을 당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을 혹시 내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같은 데서 또 넘어지고 역사는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터프마인드 체질로 추정되는 그 오빠한테 성폭력을 당한 텐더마인드 체질로 추정되는 그 여동생은 나중에 또 애인을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날 때 또 터프마인드 체질에 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 체질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의 궁합은 자녀한테 대물림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사실은 최고의 그 심리 상담은 뭔지 아세요? 심리 상담이나 정신 분석에서 정말 좋은 효과를 보는 거는 그런데 가지 않고도 좋은 효과를 보는 거는 복수예요. 복수. 응징하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한테 상처 준 만큼 똑같이 되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또 이 법치국가니까 또 법에 저촉돼서 본인도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한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안에서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복수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삶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굳건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최고의 복수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나한테 끼치지 않게끔 하는 거가 또 중요해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르마라는 거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자신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오빠가 만약에 그 5년을 형을 받은 게 만약에 부적합하다, 굉장히 형이 작다, 형이 낮다고 하면, 근데 그것 가지고도 오빠는 억울해서 항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 자연 법칙에서 주는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자득에 관련된 벌은 또 받게 돼 있고, 부모도 자기 딸을 지켜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도 거기에 합당하는 거를 인과응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기 때문에 얼굴을 늘 봐야 돼서 또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한데, 봐야 되면은 언제까지는 봐야 되겠죠. 자신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좀 참으시고, 그 이후에는 벌은 이제 신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밟게 두시고요. 신이 알아서 벌을 두게 두시고요.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불행해지는 것이 또 자기가 자기를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늘 자신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났을 때 미성년자, 그러니까 부모님 지금 보호하에 있는 경우에는 체질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 연령이 좀 되게 높다 그럴 때도 체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자기 아집과 고집이 굉장히 강해져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만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자기의 말만 옳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가려 먹으라고 했다가는 부모님한테 또 어떤 또 야단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이제 홀로 설 수 있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연령대가 됐을 때는 당연히 이 체질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그 성폭행을 당한 특히 여동생은 그러지 않으면 이 체질 충돌로 인한 사건 사고는 또 발생할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내가 트라우마를 갖고 상처를 입으면 그게 훌훌 털어지거나 이렇게 승화가 되지 않으면 또 나를 그게 덮치는데, 성폭행을 당한 텐더라 그걸 치유하는 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고, 게다가 오빠한테 당한 거라서 더더욱 그걸 떨치기가 어려울 거라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돼요. 체질을 아는 것은. 그리고 내가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은 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예방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나를 그렇게 성폭행하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것도 살아 있어야지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 잘 버티셔야 합니다.